홍해 원더우 먼데이. 네, 이번에는요 제가 추석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지우와 엄마와 함께한 추석 나들이, 그 장소는요 바로 덕수궁입니다. 가을날의 덕수궁,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서울 나들이 가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석 연휴날 덕수궁에 놀러간 일상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이날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진짜 출발할 때부터 날이 흐리더니 막 택시를 타면서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비가 오면 어쩌지 하고 엄청 걱정하고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도착할 때쯤에 비가 그치고 날이 맑게 개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날의 운을 다 썼나 봅니다. 날씨는 좋아졌는데 엄마랑 지우가 음식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둘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점심 먹을 곳 찾느라고 1시간가량을 진짜 제가 이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돈가스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여기로 올 걸. 너무 후회됐어요. 그래도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 배도 고프고 주문한 돈가스도 나왔으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일본식 돈가스네요. 아까 약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게, 저는 일단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덕수궁 구경을 다 한 다음에 맛있는 밥을 먹고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밥을 먹고 덕수궁을 소화시킬 겸 돈 다음에 카페에 가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달랐는데 제가 엄마 말을 듣기로 했거든요. 밥을 먼저 먹기로 했는데 지우는 엄마 말대로 밥을 먼저 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인이 그래도 좀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안 맞아가지고 약간 혼돈이 있었죠. 그런데 혼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가스 먹으러 갔을 때 이 마이크 젠더를 잃어버려가지고 금방 가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봤는데 마침 이거를 치우신 분이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왔다가 다시 간 거였는데도. 근데 나중에 그거 치우신 분이 이 어디 화장실 갔다가 와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가 꽤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 거기까지 막 달려가지고 와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1차 위기가 일단은 거기서 또 왔고요. 그래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이크 젠더도 되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저희 덕수궁으로 드디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가을의 노란 단풍과 함께 걷기 좋은 장소인데요. 한 달 뒤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죠? 가족,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도 많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데요. 연인들이 걷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며 주변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어 문화산책 코스로도 제격입니다. 이날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제2회 울트라서울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유명한 덕수궁의 리에제 와플도 보이네요. 아, 여길 갔어야 하는데 길치라서 아쉽습니다.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으로 대한은 한양이 창대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추석 연휴라서 무료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어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덕수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조선시대 고종의 거처로 이용된 궁궐입니다. 원래 월산대군의 사가였는데 임진왜란 후 선조가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의 경운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부터 중화전을 비롯한 전각들이 세워졌는데요. 건물은 정전과 친전이 있는 부분, 선원전이 있는 부분, 그리고 서양식 건물인 중명전이 있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종의 재위 말년 약 10년간 정치적 혼란의 주무대가 된 장소였고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하고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함령전의 정문, 광명문은 고종이 기거하던 함령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건립되었습니다. 광명은 밝은 빛 또는 밝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광명을 천도가 아래로 밝게 퍼진 상태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함령전은 덕수궁의 침전으로 주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사용한 공간입니다. 고종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퇴위된 후 함령전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1919년 68세의 일기로 승하하였습니다. 고종이 함령전에서 승하하자 전국의 백성들이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경효전은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일본인에 의하여 시해된 명성황후를 기리는 훈전으로 설치된 건물입니다. 1912년에 덕홍전으로 준공하고 벽화 등을 설치하여 대신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수궁에 왔습니다. 제가 맨날 항상 좀 그래도 날씨가 더울 때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날씨가 참 이제 가을이니까 10월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굉장히 습하네요. 비 예보가 어제도 비가 왔었고 그리고 내일도 비 예보가 있어서 오늘도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아까 진짜 택시 타고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정관호는 덕수궁의 서양식 정자입니다.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된 서양식으로 190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아간 파천 후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할 무렵 몇 채의 서양식 건물을 국내에 지었는데 정관원은 그 당시 건립된 초기 서양식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벚꽃 시즌이 되면 덕수궁 석조전 앞에 능수벚나무가 활짝 만개해서 융수벚꽃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아쉬운 대로 저는 수양버들 같은 이 노란 꽃으로 대신해봅니다. 서거당은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 의주에서 돌아왔을 무렵 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유래로 옛날 임금의 집이란 뜻인 서거당이라는 건물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중심 건물로 임금님이 할애를 받거나 국가행사를 거행하던 곳이고 중화문은 중화전의 정문입니다. 1902년에 지었으나 1904년에 불에 타버려 지금 있는 건물은 1906년에 다시 지은 것들입니다. 중화전은 덕수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전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궁전이자 덕수궁의 전각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대한제국 최초이자 최후의 서양식 궁전입니다. 대한제국이 출범한 1897년에 착공하여 대한제국이 몰락한 19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서양식 외관과 달리 당시 대한제국의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가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밤이 더 아름다운 것 같긴 한데 멋있죠? 덕수궁 석조전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광복 80주년 기념 향수, 고향을 그리다 전을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고향의 의미를 다시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전시는 고향을 미술과 문학의 창작 원천으로 삼아 한국 근현대 풍경화, 시, 망명가사 등에 비춰진 시대별 고향의 정서를 짚어봅니다.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땅 분단, 광복 이후 되찾은 땅,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 분단 이후 그리움의 땅으로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을 4가지 주제로 구성해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개인 소장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을 대거 발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향토 빼앗긴 땅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 땅을 바라보던 복합적인 시선을 다룹니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을 평화로운 전원으로 묘사한 향토색 회화와 함께 민족 정서를 담아 우리 땅의 고유한 색을 표현하려 했던 지역 화가들의 풍경화를 조명합니다. 또
또한 민족 저항 시인들의 시와 독립운동가들의 만주망명 가사를 함께 전시하여 당시 문화예술에 내재된 고향의식을 탐색합니다. 2부 A향 찾은 땅은 광복 이후 예술가들의 작품 속 고향을 살펴봅니다. 손일봉, 문신, 이응로, 김환기,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고향을 모티브로 삼아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환기, 유영국, 이응로 작품 세계의 근원이 고향에서 출발했음을 주목하며 한국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로의 전환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부 실향, 폐허의 땅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와 피폐해진 삶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를 전시합니다. 이종무, 도상봉 등은 전쟁의 참상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남관은 추상 풍경화를 통해 전쟁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작가들은 비극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풍경에 투영된 내면을 드러내며 전쟁의 기억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4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망향, 그리움의 땅은 분단 이후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채 그리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을 다룹니다. 실향민 작가들은 고향의 모습을 낙원과 같은 이상향으로 그려내며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창작미술협회, 구상전 등을 창립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공유하고 공통된 예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시대를 담아낸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관람이었습니다. 석조전을 지나서 석조전 뒤편에 있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 중 하나인 돈덕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덕전은 1905년 황태자였던 순종이 여러 나라의 공사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순종이 황제로 즉위할 때 사용한 건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 항일유산 110점이 공개된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특별전시는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담은 항일 독립유산이 품고 있는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주 구국의 유산, 민중 함성의 유산, 민족 수호의 유산, 조국 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 총 5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물 녹죽은 이번에 최초 공개인데요. 지난 4월 개인 소장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강한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과거 우리 민족의 치열했던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펼쳐지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관람을 다 마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층이 또 남아있거든요. 위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기념품 샵이 있는데요. 지우도 여기서 기념품 사려고 집에서 용돈을 챙겨왔답니다. 지우가 산 기념품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의거 당일 교환한 회중시계도 보이고요. 김구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의 결의가 빼곡히 담긴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태극기에 적힌 피 흘림 없는 독립은 값 없는 독립,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등의 글귀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서명을 마주하면 광복의 무게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항일 유산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이고 우리 국민의 정체성으로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일제의 강압과 억압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광복의 의미와 항일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이렇게 덕수궁 관람을 모두 마쳤는데요.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일정이 꼬이고 뭔가 어긋나고 계속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오늘 어떨까? 오늘 하루 망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덕수궁 관람도 하고 전시들도 보고 하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언제 그렇게 기분이 짜증이 났었냐 할 정도로 그거를 싹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우랑 이렇게 관심사가 통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재밌어 하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좀 많이 걸어야 해서 저희 엄마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엄마도 이제는 노하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알아서 자리 찾아서 쉬면서 구경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감기 기운이 없었다고 하면은 좀 더 재밌었을 텐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거든요. 원래 이렇게 마법 전에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 딱 마법 전이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덕수궁 관람 잘했습니다. 잘 마쳤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습하고 더울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고데기도 안 가져왔는데 머리가 꼬불꼬불 난리 났음. 추석 연휴 둘째 날이거든요. 근데도 사람이 많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휴일 같고 뭔가 좀 더 축제 같은 느낌? 그런데 막상 딱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어디 카페를 가지 하고 고를 겨를도 없이 바로 앞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 왔습니다. 와, 좀 뭐 마시니까 살 것 같네요. 그런데 저의 부르는 아까 음식점에서 다 끝난 게 아니었으니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치마에 쏟아도 이렇게 많이 쏟으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내가 그럼 그렇지. 뭔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일진이 사나운이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날. 그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도착을 한 다음에 좀 너무 차가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지우는 또 간단히 때우길 원하고 저도 간단히 때우길 원했는데 또 엄마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밥 먹을 때를 찾는데 또 엄마랑 지우랑 식성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찾느라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지쳤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지치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1시간이나 소요됐어 이러면서 되게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이날의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가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또 아무래도 뭔가 막 엄청 색다른 메뉴를 먹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진짜 간단히 때우려고 간 거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는 막 그런 거에 예민한데 막 뒷테이블에 막 트름하고 막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막 또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젠더까지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그냥 혼자 포기를 하고 걸어가는데 또 직원분이 다시 뛰어와서 찾아주고 막 그런 과정을 하니까 여기 도착한 게 거의 그래도 1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덕수궁 들어갈 때는 3시 다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린 시간도 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들어가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또 감기 기운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도 흐리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차를 타고 올 때 비가 왔어서 오늘 진짜 만약 비 오면은 진짜 최악의 하루다 이랬는데 비를 피했거든요. 최악의 하루가 아닌 게.
근데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안 오게 하는데 모든 운을 다 썼는지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카페에 와서 옷에다가 그걸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치마가 다 젖었으니 이대로 오늘 하루 끝? 바로 집에 가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최악의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향한 곳 바로 창경궁입니다. 원래 창덕궁도 가고 싶었는데 창덕궁은 입장이 마감되었더라고요. 거긴 다음에 가야겠어요. 창경궁은 성종이 3명의 대비를 위해 옛 수강궁에 창건한 궁입니다. 창경궁은 원래 1418년 세종이 상왕 태종을 위해 창건한 수강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후 1483년 성종이 3명의 대비,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덕종의 왕비 소혜왕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를 위해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궁의 이름을 창경궁이라 하였습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경계없이 궁궐이라는 하나의 궁궐 영역이었으며 주로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렸는데 1615년 4월에 주요 건물들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1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창경궁 재건보다 7년 앞서 창덕궁이 먼저 재건되어 법궁이 됨에 따라 창경궁은 조선 전기에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으나 창덕궁과 인접한 관계로 조선 왕조 역사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창경궁은 잦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인조 때와 순조 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창경궁에는 화재로 건물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총애하다가 장희빈이 숙종의 궤비 민씨를 독살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지르자 신사년에 희빈을 처형하고 그의 일가를 숙청하였는데 당시 희빈은 주로 국내의 취선당에 거쳐 있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였는데 당시 세자가 갇힌 뒤주는 국내 선인문 안들에 있었습니다. 창경궁은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급속히 변형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일제는 1909년 국내 전각들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창경궁은 해방 후에도 계속 동식물원으로 이용되다가 1981년 정부에 의해 창경궁 복원 계획이 결정되면서 원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칭도 창경원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창경궁 야간 개장의 핵심은 춘당지 일대에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전시 물빛 연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조명과 화라는 동음이의어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빛의 언어로 풀어낸 총 8경의 연작으로 구성됩니다. 대화의 물길로 시작되는 빛의 여정은 은은한 조명과 연못가의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며 낮의 번잡함이 사라진 고궁에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요. 미디어 아트는 화려함보다는 고궁의 역사적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빛의 정원을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경궁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궁금했던 곳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춘당지 북쪽에 있는 대온실입니다. 창경궁에 일제가 지은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대온실만큼은 철제와 목재의 뼈대, 유리창을 설치한 최초의 시설물로서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철거가 되지 않았는데요. 창경궁 대온실은 일제가 창덕궁에 계신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지은 것입니다. 당시 우리 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열대지방의 관상식물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식물들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경궁 안에 온실을 설치한 것은 조선 왕조의 궁궐을 지우고 제국주의 일본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경궁 대운실은 근대 건축의 선진성과 제국주의 문화 침탈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시설입니다. 2004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창경궁까지 와보길 참 잘한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창덕궁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아, 더워. 최악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꽤 제법 괜찮은 하루였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